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께서도 군의 안일한 대응 질타해 네, 주셨는데요. 국민들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작전이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재난 위험 상황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 인명사고 났다면 정말 장례식장 가서 알려줄 생각이었나 이런 비판들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유도 모른 채 전쟁 난 거 아닌가 해서 밤새 떨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엠바고 즉 보도 유예가 풀린 아침 7시 이후에서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요새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재난 정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강릉 지역 주민 카페나 SNS에서 군부대 쪽에서 비행기나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폭발했다. 이런 목격담들이 많았는데요. 네. 전쟁이 난 줄 알고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른 폭발 동영상까지 강릉 현장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까지 뒤섞이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신고도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사고가 난 군부대나 소방, 경찰, 강릉시청 곳곳에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어디도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군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뭐 제 생각엔 안 가르쳐 준다고 가만히 있었던 강릉시장이나 강원도지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는 뭐 인근에서 재난 사고가 나면 바로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온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또 맞아요.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오히려 눈앞에 저렇게 큰 사고가 났고 SNS에서 난리가 났는데 맨날 오던 재난 문자가 안 오면 오히려 이건 진짜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저라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예. 근데 지금 잠깐 그 부승찬 대변인하고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엠바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작전 자체를 자세히 못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폭발 이후 상황과 대처 방법은 공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령 뭐 민간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면 주변에 재난 문자가 뿌려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계약 사항 같은 기업의 기밀 정보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엠바고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낙탄 사고를 최대한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엠바고 걸려서 언론이 또 그 보도를 안 한 뭐 측면도 있겠지만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군 당국의 어떤 이 처신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안 알려줬을까? 이 설명이 있었습니까 군에서? 나중에 해명이라도. 예, 뭐 명확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많이 놀란 것으로 알고 있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만 말했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경우에 따라선 국가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요? 예. 운이 좋아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지 사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네. 특히 탄두가 인가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군이 탄두가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만에 하나 탄두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안 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낙탄이 생겼는데 그 즉시 탄두가 터질 가능성이 없다고 바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주민 대피를 안 시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탄두가 떨어졌으면 이게 어떤 불상사가 나올지 보니까 일단 그 주민 대피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예,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그러니까 조치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핵심 문제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진상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명사고는 없었다. 뭐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네. 아무리 군작전이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고 생명권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전쟁 때도 군이 국민들에게 서울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게 우리 역사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됐는데요. 네. 그젯밤 강릉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게요. 네, 여야, 국회, 검경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9669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저는 주문진 그리고 지인은 강릉에 사는데 밤에 너무 무서워서 자다가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에 사는 지인이 이랬다는 건데 저도 폭발음을 들었는데 무서웠어요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주민들이 정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계속 공포에 떨었던 거잖아요. 네, 아직도 많이 공포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당국은 합니다. 나 몰라라 했던 거고.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낙탄 사고 그 자체도 참 그 어이없는 건데 사후 대처도 정말 뭔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다. 허술했다는 표현보다는 무신경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죠. 좀 의도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좀 반드시 진상과 책임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